자,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시대를 갖고 왔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로봇주들이 그동안 조금 소원하거나 좀 뒤처져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두산그룹의 뭐 시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로봇주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오는 모멘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이 내년도에 1030원. 음, 이게 9,000원일 때랑 10,000원일 때랑 어감이 다르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느끼시는 게 항상 이게 푸념처럼 얘기하시거든요. 10,000원이 되면 내가 그냥 알바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알바분들한테는 너무 좀 죄송하지만 인건비 아끼느라고 자동화라든가 로봇 같은 것들을 더 쓰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AI, 훨씬 더 로봇, 무인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섹터들의 부상이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사실 갤럭시 플립이라든가 폴더보다 더 관심을 받았던 거는 XR 플랫폼을 연내 출시한다라는 그 내용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MP라든가 덱스터라든가 맥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류의 XR 관련주들이 강세였고 오늘 오전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연내라고 하니까 조만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삼성에서 사실 웨어러블 로봇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대중화되는 출시가 안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약속은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좀 양쪽 생각이 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연내라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달쯤에 삼성 개발자 회의 때 가능도 하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눌려줬던 XR 플랫폼이라든가 XR 기술 관련된 그런 종목들, PCB 관련주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이 좀 많이 빠졌지만 네. 퀄테스트는 시간대로 봤을 때 더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퀄테스트 관련된 이슈가 빠르면 7월 말, 뭐 늦어도 8월 안에는 통과의 가능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사실 관련주들 많이 조정 받았는데요. 다음 주 한 1박 2일 정도 더 조정 나오면 21선, 60일선 정도에서 타이밍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ESS도 주 중반까지는 뭐 아주 좋은 흐름 나오다가 오늘 한 방들 맞았거든요. 네. 근데 ESS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쪽에 새로운 샛별이기도 하고 전기차 캐즘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피난처로서의 어떤 그 섹터로 지금 부각이 되는 관련이기 때문에 오늘 ESS 한 방 맞은 거 물론 뭐 갖고 있다 맞으신 분한테는 좀 데미지가 있지만 새로운 진출하는 꿈꾸는 분들한테 오늘 좀 약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역시 또 노림수를 노려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전은 이제 제한적이죠. 17일 날 세로 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근데 오늘 오후에도 잠깐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음 주 월화 중에 한번 피크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내는 섹터가 바로 조선 조선. 쪽입니다. 그래서 음, 조선 수주가 은근히 열심히 기대치를 부응을 하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반기에만 122척을 수주를 해서 약 96%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공이 아주 완만한 각도지만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조선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주 봤을 때 이번 어닝 시즌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섹터가 바로 조선 기자재라든가 조선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종목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무인화라든가 XR, HBM, ESS, 원전, 조선 이렇게
한 6섹터에 대해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빈집이라고 얘기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아,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 좀 공략해 볼 만하다. 분할 매수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밸류에이션 상태.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좀 비싸죠, 사실. 예, 실적에 상대적으로. 비하면. 예, 근데 어차피 작년도 막 날아갈 때가 바로 이번 실적 기준으로 한 건 아니었고, 뭐 2020 몇 년도 한 3년 뒤, 5년 뒤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갖고서 땡겨다 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어디 거를 갖다 땡겨 쓰느냐의 관점이에요. 바로 이번 분기 거를 갖다 땡겨 쓰면은 여전히 비싼 국면인 게 맞고, 최근에 그 대표적으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지만 사실 그 보조금 같은 거 세액공제 받은 거 빼놓고 생각해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한 2,500억 정도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현 수준으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오늘 테슬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신기록을 세우면서 한 11일 연속으로 오르기도 했었고요. 테슬라 인도량이 전분기보다는 양호했다 뭐 이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고, 하반기 돼서 지금 전기차의 캐즘을 막고 있는 큰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가격과 충전 이슈인데, 하반기에 잔뜩 그 저가 전기차들 엄청나게 라인업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충전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고속 충전인 경우에는 뭐 5분 10분만 해도 주행거리의 80%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기차 캐즘 문제는 하반기 좀 끝단으로 갈수록 풀릴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는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상으로 철강 제품 비율이 24% 늘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그리고 칠레 염호에 대한 IRA 보조금 이슈가 칠레와 미국 간의 잠정 합의를 봤다 이러면서 칠레 쪽에 투자 들어가는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그룹주한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국 그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 매긴 것도 우리나라 철강주한테 유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 포스코 관련된 제반 종목들이 비교적 강했고, 오늘도 별 그렇게 큰 이탈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뭐 철강의 본업도 있지만 2차 전지의 어떤 밸류 라인이라든가 이런 체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가 뭐 2차 전지 다시 재현이라든가 이럴 때 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해당 업체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오르긴 했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전기차 이슈, 2차 전지 이슈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량이 뭐 전년 대비해서 4.8% 줄었다라는 건 팩트예요. 근데 인도량에 대한 예측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대보다 많이 팔았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작년보다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거기에서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은 ESS라고 하는 그 섹터에 대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오늘 좀 파국을 맞았지만 로보택시 8월 8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강세가 나왔는데, 어쨌든 2달 정도 연기 얘기가 블룸버그 발로 오늘 소개가 되면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8월 달에서 10월로 좀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저는 다만 오늘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주들 이런 것들은 좀 초반 낙폭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파국이 난 건 아니고 잠깐 딜레이가 된 거니까 2달 정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오늘 뭐 두 자릿수 만약 하락이 나오면 차라리 저감에서 해보시기 좋은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만큼 빠진 자율주행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에코프로주도 그렇고 포스코 관련주들도 마이너스로 가다가 또 막판에 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네. 바닥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자꾸 바닥에 대한 그 기대감 이걸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은근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게 뭐 공매도의 또 다른 전환일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사세요. 2차 전지 그런 대형주들 군에 속하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특히 제가 알기로는 기관들 중심으로 그 에코 형제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에 조금 이슈를 만나서 밀리더라도 아래 꼬리를 다는 식으로 해서 저점은 제가 봐선 한 1, 2주 정도쯤 전에 테슬라가 반등 시작하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150불 정도 내외하던 그 시점에 거의 바닥은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캐즘 구간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캐즘 구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중 아니냐. 2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 이것이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요? 악재 해소의 그 이슈로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단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최근에 앨범알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최대 이제 리튬 업체인데요. 리튬 가격이 지금 제대로 반등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바닥 쪽으로 약간 우회항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멀었어 이런 시각들이 있긴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어떤 그 수요를 자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결국 가격적인 요인인데요. 뭐 최근에 강남 쪽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중국의 BYD인가 대리점 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중국산 자동차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게 관세로 막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가격과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내연기관차 거의 동등한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전기차들이 등장할 것이고 결국은 캐즘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전향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거나 아니면 분기 실적 한 번 정도가 더 꿀렁대면서 마이너스를 시연할 수는 있어도 지금의 최악의 분위기는 곧 해소된다 이런 관점으로 어쨌든 모든 그 주가의 기대값은 어떤 가격적인 거나 그 숫자적인 걸 확인하기 전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지겹게 들으셨던 게 2차 전지 곧 바닥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 매달 그런 얘기 매달 분기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 실망감이 오죽하시겠습니까마는 지금 정도 구간은 정말 뭐 제가 봐도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거의 바닥에 가깝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배터리주 같은 경우는 뭐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양극재 3사 이쪽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부 들어온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됐든 포스코 쪽이 됐든 네. 뭐 LNF가 됐든 의외로 배터리가 먼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는데 소재 쪽에 관심 이제 좀 뭔가 매수가 들어오네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환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환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뭐 몇 달 전에도 계속 지금 공매도 해소 안 하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뭐 그게 그런 대로 뭐 수확을 거두진 못했었는데 지금 가격대 정도면 거의 많은 분들이 업황에 대해서 그다지 엄청나게 지금 막 뭐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자신 없는 상태에서 바닥 아닐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평균적인 얘기의 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바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바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 톤이 굉장히 강할 때는 진짜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네. 지금은 서로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이거 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면 저는 오히려 좀 스트롱하게
바닥에 이미 도달됐거나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보유자시면은 1년 정도의 이 큰 어떤 파장을 겪어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은데 참 어렵고 힘든 어떤 투쟁이자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연말까지 1년을 참았으니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는 조금 더 인내의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하는 차원으로 흘러가는 대로 좀 몸을 맡겨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제반 섹터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지금 2차 전지가 어쨌든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ESS라는 또 새로운 섹터를 가지고서 폼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ESS를 포함해서 새로운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가 쓰일 수 있는 전방 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를 왜 전기차에만 쓴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디바이스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